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장배남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거냐 하면 이슈가 되는 걸그룹이 있어요. 브레이브 걸스라는 4인조 걸그룹입니다. 뭐 광고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채널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그룹인데, 이 브레이브 걸스라는 걸그룹과 창업, 장사하시는 사장님들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말씀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브레이브 걸스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브레이브 걸스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인 용감한 형제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의 걸그룹인데요. 이 그룹이 생긴 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8년 정도 된 그룹인데, 아이돌 여그룹의 활동 주기의 평균을 2년 혹은 1년 6개월로 봤을 때 7, 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긴 시간을 활동을 해오다가 불과 한두 달 전이었을까요? 이제 4년 전에 발매했던 롤린이라는 곡으로서 가요 차트 역주행을 시작하면서 현재 1등, 그리고 운전만 해라는 곡이 다시 역주행을 시작해서 각종 차트의 5위 안에 드는 쾌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하이힐이라는 곡도 있는데요. 이게 또다시 역주행이 진입돼서 지금 그런 이례 없을 정도로 회자되는 걸그룹이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그룹입니다. 자, 그럼 우리 창업자들,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의 성공과 이 브레이브걸스의 이런 행보가 어떤 시사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거를 알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요.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이 7, 8년 동안 빛을 못 보고 거의 이제 무명과 비슷하게 지내다가 왜 지금 뒤늦게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느냐, 하나의 유튜버 콘텐츠가 올라가면서 이슈가 갑자기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무수히 많은 횟수의 위문 공연, 군부대 위문 공연을 다니던 브레이브걸스가 위문 공연을 다녔을 때 그 뜨거운 군인들, 장병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편집을 한 그런 동영상이 하나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 됐는데, 이게 1000만 조회, 지금 아마 한 1600만 조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슈가 됐는데, 이유가 된 이유는 그 장병들의 그 환호성과 그 열정적인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게, 진짜 이거 뭐야 이런 느낌 들게끔 나와줘서 브레이브걸스 이 누구지 이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된 건데, 자, 이렇게 중요한 거는 기회가 와서 이 관심을 받을 수는 있다, 누구나 한 번쯤. 하지만 브레이브걸스가 왜 큰 인기를 이렇게 누리고 있느냐, 그 무명이면서도, 혹은 무명은 아니지만 이 어렵게 생활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모든 거를 최선을 다했던 이 그룹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미담처럼 나와주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인기의 파도 속에서 멀리 나아가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걸그룹은, 혹은 모든 연예인들은 위문 공연은 그렇게 수익이 남는 그런 공연은 아니에요. 하지만 브레이브걸스는 이 백령도라는 정말 이게 왕복 12시간 걸리는 이런 거리를 고작 200만 원의 어떤 공연비를 받아가면서 그 4명이, 그리고 스텝, 뭐 운전하는 매니저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거기를 꾸준히 갔다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을. 그랬더니 더 반응은 뜨거웠던 거고요. 이렇게 백령도 가서 공연을 했다? 이거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왜냐? 간다고 효과 있겠어? 간다고 우리가 인기 올라오겠어? 간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이런 마음이 클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소위 말해서 가성비 안 가는 지역을 가서 최선의 무대를 선보였다는 거죠. 이런 게 비단 그 백령도 뿐만이 아니고 그런 마인드였던 거예요, 그 그룹이. 자, 근데 한 번 더 들어가서 왜 더 감동을 주느냐, 그 생활이 녹록치가 않았던 거야. 오지 가서 공연 하루 하고 오는 거 피곤하지만 할 수 있어. 하지만 적자의 이런 상황 속에서, 급여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연을 해가면서 또 너무 열정적이고 즐겁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7년 동안. 그것을 7년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그겁니다. 보통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든 어떤 분야에 계신 분이든 효과가 안 나오면 금방 어떻게 한다? 하지 않아요. 효과가 안 나오면 힘들어. 효과가 안 나오면
이 탓을 하고 싶어. 환경에 탓을 하고 싶고. 자, 그런데 그거는 모든 인간의 본능인 거거든요. 일이 되지 않을 때 누군가를 탓하거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 근데 보통 성공하는 사람은 혹은 이 좀 남다른 사장님들의 특성을 보면 보통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왜냐? 포기할 법한데 포기하지 않고, 이 정도면은 기분 나빠서 의기소침할 만한데 의기소침하지 않고, 좀 남달라. 자, 이런 걸그룹이었던 거고요, 브레이브걸스는. 그리고 마찬가지 그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봐온 사장님들, 많은 사장님들 중에 대부분이 99%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 하다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믿음만큼 열성도 떨어지고 일도 효율도 떨어지고 또 내부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뭐 때문이야 이렇게 통상 갈 확률이 많은데, 되시는 분, 되는 걸그룹, 어떤 종목이든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 보통 이런 분들이 내적 동기가 강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 행위 자체에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브레이브걸스가 어떠한 비지터라는 어떤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는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 동안? 7년 동안. 근데 기회가 딱 왔을 때 얻어가는 성공의 수치는 다르다. 내가 얼마나 인내했느냐에 따라서. 장사를 잘 하시는 사장님들을 봐도 제가 이런 공통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뭐냐, 일희일비하질 않아. 예를 들면 뭘 해서 이게 반응이 없다고 해서 금방 안 하게 되거나 금방 안 하려고 하거나 안 할 이유를 찾거나 그러질 않고, 계속 이것이 옳고 좋은 거라고 한다면 악착같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들을 갔을 때 상담을 진행하고, 이 매장은 잘 될 것이다, 이 매장은 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대번에 알아보는 그러한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사장님, 혹시 요런 방법 혹시 해보셨나요? 했을 때 그 답변을 듣고 여기는 잘 될 확률이 있다, 여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이 판단을 저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온 답변이, 당연히 대표님 해봤죠. 저도 알죠. 저도 장사 경력이 있는데, 근데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성과가 나오면은 그러면 내가 할 텐데, 내가 하는 만큼 효과가 크진 않아. 좋긴 한 건 맞고, 그게 하면은 뭔가 더 좋은 건 맞는데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오지 않아서 난 하지 않아. 자, 이런 답변이 많다. 그러면 저는 여기는 될 확률이 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잘 될 확률이 높은 매장은 어떻게 하냐, 이 사장님이 아니고 직원들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혹시 저 사장님 좀 어떠세요?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답변을 듣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 좋다, 우리의 말을 다 잘 들어준다, 이런 거보다는 깐깐해, 우리 사장님 집요해. 왜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노력해서 요만큼 효과가 나오면, 이렇게 노력해서 수익이 딱 나오는 이거라면 내가 열심히 하겠는데, 하면 좋은데 딱히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이모님 요거 오늘 하셨어요, 이모님 요거 하셨어요, 계속 그래. 또 다른 이모님한테, 또 다른 직원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또 돌아오는 답변이, 우리 사장님 깐깐해. 아니, 화장실에 수건을 이렇게 걸어놓는데 항상 이게 냄새가 좋아야 된다고. 근데 꼭 그렇게 한다고 그게 매출이랑 딱 연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계속 하라고 하는지, 내가 딱 연결되고 성과가 딱딱 나와주면 하겠는데 깐깐해. 자, 이런 답변이 많다, 이런 평가가 많다. 그러면 저는 여기는 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제가 세미나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차액만큼 수익을 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평가된 업체를 선정할 때도 같은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말단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 심층 면담을 하면서 대표님에 대해 물어봤을 때 마찬가지. 내 기준에서는 이게 이만큼 하면 이만큼 효과가 나오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우리 대표님은 이게 옳다라고 하면 효과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꾸준히 밀고 가신다. 그래서 깐깐하다. 그래서 집요하다. 이런 말들이 많으면 투자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 만약에 브레이브걸스가 위문 공연 그거 돈도 안 되고 한다고 우리가 인기가 올라가는 거 아닌데 안 가. 가지마. 효과 나오는 걸 해야 돼. 이런 거를 만약에 찾아서 다녀서 하려고 했다라면 세상에 그런 건 없을 뿐더러 아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떤 우연의 기회를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했던 그 상황들이 결국 실력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지금처럼 노래, 안무, 인성 다 좋은 개성 있는 걸그룹으로서 이렇게 다시 세상에 새삼 알려진 게 된 거죠. 그것이 더 크게 올라가는 이유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여기서 느껴지시는 것이 있나요? 자, 효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옳고 친절해야 되는 것이 옳고, 그렇다라고 하면 효과를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집요하게 집착적으로 하시면 되신다. 자, 한 번에 효과 나오는 건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더 위험한 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기 있는 아이템. 자, 아이템은 언제든지 유행이 가버릴 수 있죠. 자, 세상에 꾸준히 잘 되는 아이템은 없고 그 시대와 트렌드에 따라서 변하고 돌고 하는 겁니다. 물론 트렌드, 유행 중요하죠. 기회를 잡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사장님들께서 마치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처럼 꾸준히 올바른 그런 것들을 해 나가시고, 그것이 기회를 만났을 때 더 높이 100m 높이 올라갈 거 200m, 200m 올라갈 거 300m,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가져가게 되신다. 자, 기회는 누구한테나 옵니다. 자, 사장님이 현재 인기 없는 아이템으로서 장사를 하신다고 해도 언젠간 그게 돌고 돌아서 유행 아이템으로 올 수가 있어요. 자, 로제 떡볶이가 그렇죠. 하지만 그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걸 해내고자 계속 성실하게 무엇이든 했던, 정체되지 않고 계속 했던 사장님이라면 기회를 만났을 때 실력은 반드시 검증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 자, 브레이브걸스는 그 믿음의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사장님들은 현재 그 믿음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시나요? 짧은 기간 안에 성공을 만나고 싶은가요? 기회를 만나고 싶은가요? 하지만 내적인 스킬, 성숙도가 되지 않다면 기회가 오더라도 멀리 가지 못합니다.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 물론 판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근본적인 올바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비록 당장 빛을 보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는 거, 한 분 한 분 손편지를 써준다거나 계속해서 이 어느 정도의 광고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던가 나만의 어떤 무기를 계속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거는 지금 사장님들의 수익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거는 장사뿐만이 아니고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아이돌 걸그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결론, 1희 1비 하지 말자. 자, 잘 된다고 열심히 하고 안 된다고 시무룩하지 말자. 전설적인 농구 선수 코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선수는 기분 좋다고 이 훈련을 최선을 다하고 기분 나쁘다고 훈련을 안 하지 않고, 기분이 좋던 나쁘던, 컨디션이 좋던 나쁘던 최선의 상태로 훈련을 임할 수 있어야만 인류의 선수로 거듭날 수 있다. 자, 이거를 창업으로 빗대서 말해보면 매출이 높건 작던, 힘들던 힘들지 않던 장사에 혹은 서비스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만 인류의 사장님으로, 최고의 사장님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많이 힘들고, 힘든데 어떻게 웃어? 힘들죠. 하지만 그래야만 인류의 선수고 인류의 사장님들이신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표현하는 건 동물도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분 나빠도 최선 다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할 때야말로 실력으로서 남는다. 앙스트블리테라는 말이 있어요. 앙스트블리테.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열악한 지역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은 기가 막힌 음색을 뽐낸다고 합니다. 자, 고난이야말로, 그리고 이런 인내의 시간이야말로 사장님의 진면목을 쌓고 실력을 쌓기 위한 최선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브레이브 걸스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탈퇴 위기, 돈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사 눈치를 봐가면서, 왜냐,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들의 과거의 무대를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무대는 없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만큼 브레이브 걸스의 인기는 오래 가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그 걸그룹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예, 제가 진짜 걸그룹 SES 조금 좋아하고 완전 어렸을 때 아예 관심이 진짜 없었는데, 브레이브 걸스는 진짜 제가 왕팬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걸로 너무 감동이고, 저 역시도 브레이브 걸스를 보면서 나 자신을 다잡고, 또 이 얘기를 사장님들께 드림으로써 사장님들도 제2의 이 장사계 브레이브 걸스처럼 다시 인생 역주행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 또 해가면서 두서없이 또 말씀을 막 드려봤는데, 어떻게 좀 공감을 하시나요? 그러신가요? 자, 공감을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또 어쩌면 지루할 수 있는 얘기, 어쩌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일 수도 있는데, 또 브레이브 걸스가 참 이게 멋있는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창업자, 장사하시는 분의 또 사례에 들여서 한번 이야기를 두서없이 막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촬영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저 장배남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